네. 귀하디 귀한 어린이의 교통사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 365일 중에 언제게요?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이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여기에서조차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런. 예, 어린이날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나고 스쿨존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면 이건 기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네요. 너무 충격이죠. 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든 아이라고 하는 우리 구호를 여러 번 외쳤는데 그 전에 어린이 안전이 기본이 안 되면 그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TV민생연구소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요. 오늘 대체 공휴일인데요. 정말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스튜디오 와주셨는데요.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이호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교수님이 저기 이제 어르신들 그렇죠. 교통안전 문제 예. 요즘 이슈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자동 반납 제도도 있고. 예. 그런데 오늘은 또 한 분. 여러분 아시죠? 다? 아니 그 듣보잡 리포터 듣보잡이라니요. 아니요. 듣고 싶고 네. 보고 싶고 잡고 듣고 싶고 아. 듣보잡 리포터입니다. 예, 리포터기의 듣보자. 예. 오늘 어쩐 일이죠? 듣고 싶다, 보고 싶다, 잡고 싶다. 예. 리포터 김기환님 모셨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 달려가는 남자. TV 민생연구소의 차성연구원. 아직 저기 논문을 몇 개 제출 안 해가지고 예. 희성연구원은 못 되고 있거든요. 예. 김기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어쩐 일이세요? 오늘 그 민생과 관련된 주제는 어디든지 달려간다 그랬는데 네. 오늘 주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 교통안전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다 쉬실 때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그 실태를 제가 파악하고 왔거든요. 아이고야. 현장감을 또 전해드리기 아니, 또 위해서. 네. 다른 라디오에서 무슨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진행도 하지 않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어린이 안전은 아니고 이제 저가 그 다른 교통방송, 타 교통방송에서 네네네. 어린이 관련 그러니까 안전 교육 관련한 그런 코너를 좀 진행을 했는데 예. 제가 또 나름 또 전문가. 그러네요. 아, 예. 다방면에 좀 이따 우리 역시. 어린이 안전을 노래하는 상어송도 준비했다고. 예, 갑자기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예, 숙제 드렸고요. 자, 막 시켜요? 예. 네. 아니, 아무튼 우리 프로그램을 워낙 유쾌한 프로를 웃으면서 하지 마. 네. 주제는 또 엄중해집니다. 다시 아유, 진지 모드로 참. 돌아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어린이 교통사고가 5월 달에, 어린이날에, 그것도 하굣길에, 저학년 수 스쿨존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몇 가지 키워드를 모았는데, 예. 다 충격적이잖아요. 어린이날, 스쿨존, 하굣길.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네네. 그 다음에 가장 보호받아야 될 저학년들.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이 실태부터 먼저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활동이 가장 많을 때죠. 네. 뭐 아침부터 오후 점심 좀 지나서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굣길에 집에 갈 때, 학원 갈 때,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이면 예. 평소에 집에 있던 가족들도 아이들 데리고 다 외출을 많이 하죠. 결론은 아이들을 우리가 다 소중해요.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는 사고가 많다. 결국 우리가 예측 불허하게 아이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어른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 어린이날 평균이 약 6.61건 정도로 연평균의 약 1.8배 정도 이렇게 되고요. 특히 봄철에 이제 새학년의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 연평균의 약 2.2배. 아. 결론은 이런 부분을 따진다고 보면은 늘 뭐 사시사철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지는 이제 봄하고 5월달 이때 보이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가족들이 속이 답답한 것이 이 아이들이 일단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막 들뜨는 시기이기도 해요. 친구들 많아지고.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뛰지 마! 신호 지켜 해도 안 들려요. 네.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사고들이 제일 가까운 곳, 집 주변이나 학교 인근 이쪽에서 사고가 많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하굣길에 아이들이 가장 많고요. 저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몇 번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아찔한 경험을 했었어요. 맞아요. 물론 사고는 안 났지만 네. 일단은 뭐 유치원 본고 같은 게 와가지고 네. 운전자 아저씨들이 차를 세우고 아이가 내리는데 저는 늘 그래서 멀리서 좀 차 밑에 바퀴까지 좀 살피는데 종종 걸음을 이렇게 하나 걷는 게 보이더라고요. 미리 네. 속도를 줄였는데 네. 아이는요 좌우 살피지도 않고 차 뒤로 돌아서 그냥 아파트 입구로 뛰어들어갑니다. 그쵸. 빨리 엄마 보고 싶어서. 안 봐요, 안 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하굣길 아파트 단지 내 가장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받아야 될 이런 장소에서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대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저 아까 아파트라고 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예, 예. 싶은데요. 네네.
학원 차량들 정말 부탁인데 저속 주행해 주세요. 정말 이게 시간 지키느라고요. 광속으로 가요. 애 내리고 왕왕 제발 그 좀. 아파트 다니는 네. 데에서도 횡단보도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 놓잖아요. 그럼 아이가 조그만하니까 진짜 횡단보도니까 아이는 횡단보도 지킨다고 그리 지나가는데 네. 어른들 입장에서는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뒤에서 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되니까 예. 그쵸. 저도 부딪힐 뻔한 적이 아우, 있어요.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정말 너무 아찔하고 그 아이한테 네. 너무 미안한데 그렇죠. 제 네. 입장에서도 정말 안 보였거든요. 네. 서행하고 있는데도. 저도 그러니까 그- 정말 이건 예. 어디에도 횡단보도를 세우지 말아야 아파트는 안도 위험하더라고요. 예. 네. 저는 30년 전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게 아직까지 어머, 기억이 나는 게. 뭐죠? 이제 공놀이를 하다가 예. 공이 도로로 통통통 튀겨갔는데 이제 어릴 때니까 공만 쫓아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차가 끽 하고 섰는데 그 브레이크 소리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아이고. 기억이 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큰일 그러니까 날 뻔했네요. 운전자들은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도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 곳만큼은 특히 어린이들 주변에 보행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저속 운행하십시오 하는 그런 구역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스쿨존이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련된 건가요? 예, 뭐 초등학교나 유치원 부근 일정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요. 네. 차량의 속도도 30km로 제한을 두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호기, 안전표지나 과속 방지턱 이런 것들을 해놓고 주 정차조차도 금지하는 지역을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그 학교 정문 300m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아. 좌우에서 300m까지를 스쿨존으로 정하고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완벽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경험까지 이야기했는데 네네. 문제는 그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쿨 전에서까지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방금 이 30km 속도는 이제 널리 알려졌어요. 그냥 네. 단속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지킨단 말이죠. 근데 아까 이제 의외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요. 그다음에 하굣길에 지금 아이들이 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 스쿨존도 믿음직한 곳인데 사고가 난단 말이죠. 네. 그 시트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예,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계속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매년 그 사고 양을 보면 비슷합니다. 네. 특히 2018년 같은 경우는 발생 건수가 435건이고 사망자 수도 3명, 부상자 수가 473명으로 늘 줄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첨부하고 싶은 것이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활동이나 그 움직이는 시간을 보면요. 학원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실제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단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학원들은 또 학원 가라고 해서 이게 좀 시내 어느 특정 상가 지역에 밀집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물의 2층은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렇게. 네. 그런데 그런데 보면 음식점도 많고 커피숍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과 학원 수업이 끝나는 저녁 7시, 7시 반 되면 그 노란 버스들이 쫙 2개 차선까지 차지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 집 앞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지역은 스쿨존이라고 지정이 아예 안 돼 있어요. 어머나.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맞네요, 맞네요. 학원존을 만들어야 되나요? 학원존이라는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좀 뭐 정책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니 맞아요. 예. 이건 이야기가 되는 TV 미생물서 전격자 예. 진짜요? 스쿨존과 함께 이제 일종의 스쿨2 같은 곳으로 해서 학원이 이제 학교 아카데미존. 예. 학교 끝나고 가니까 예. 끼퍼트님 학원 다니셨잖아요. 학원 아니요 저는 독학했습니다. 예, 예. 저도 독학인데. 예, 저는 아무튼 갑자기 요즘- 뭐- 예, 아, 우리 아주 독학으로 저희는 스타일을 개천에서 네. 있는 스타일인데 아유, 두 분 학원 다니셨죠? 예. 아니요, 저 안 다녔어요. 학원 주변에 정말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예, 전격적으로 학원을 주변에 예. 30km라든지 40km로 스쿨 좀 못지않은 학원 안전존을 해달라. 그렇죠. 그 오케이. 시간대별로 여기는 이제 뭐 하루 종일 하면 상권의 또 위협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예. 아이들이 거기서 학원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거든요. 그렇죠. 네. 특정 시간대에 우리가 버스 전용차를 하는 것처럼 네. 이 시간대는 여기가 학원존으로서 속도 예. 제한을 한다, 네. 주정차 금지 제한을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특히 사고 많이 나니까 예. 보통 2시에서 3살 초등학생들이 많이 나죠. 예, 그게 맞습니다. 학원으로 가는 시간을 비슷하니까 맞습니다. 그걸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네. 원래는 안진걸이 갔다 왔단데 네. 안진걸 우리 소장님이 또 어제 또 의미 있는 한이라고 네. 의미 있는 일을 하느라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27km를 보행을 하셔서 다리가 지금 굉장히 예. 안 좋으셔서 우리 끼프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일단 제가 다녀온 곳은 이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에 다녀왔는데 네네. 이 지역을 왜 갔냐면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 이제 영어 약자로 타스라고 하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이 해당 학교 앞에 지역이 이제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그런 지역으로 특히 실제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두 건의
또 사고가 있었는데 사망 사고도 좀 껴 있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가서 어떤 좀 문제점들이 있는지 직접 파악하고 왔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보시죠. 네. 예.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말 어린이들을 제대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화면으로 우리 키포터의 활약상 보시죠. 민생과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남자, 연구를 밥 먹듯이 하는 남자. 안녕하십니까? TV 민생연구소 차성연구원 리포터 김기환 인사드립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등하교 현장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 제가 아직은 차성연구원이기 때문에 조금 클래스가 모자라서 저보다 대단한 분을 한 분 어렵게 모셨거든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지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지호입니다. 저도 같은 연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서울에 있는 한 학교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지금 들고 계신 게 뭐예요? 네, 자 차량의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속도 측정기입니다. 지금 학교 앞에서 과연 운전자들이 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네. 이걸 한번 그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너무 앞에서 하면은 이 스피드건을 보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좀 숨어가지고 숨어서. 우리 스피드건을 못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한번 제대로 측정을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그 유격훈련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정도에서 나오셔서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죠. 지금 바지랑 저기 옷에 흙 다 묻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럼 한번 시범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여기서 차량을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서 네. 정면으로 쏘시면 됩니다. 아, 쏜다. 네, 자, 차량이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과연 20대 막 저기 초중반 이렇게 나왔거든요. 속도가 지금. 네. 그냥 잘 지키고 있네요. 저희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기 박사님 이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엄폐를 자, 누릅니다. 29. 오, 한 대 더 온다. 가식단이 지친 거죠? 박사님. 네. 스피드건으로 이게 네. 측정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단 쉽진 않은데 쉽지 않으시죠? 저희가 한치 못해도 수십 대 차량들 체크를 해봤단 말이죠.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지키고는 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몇 차량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대체 왜 안 지키는 걸까요? 지금 시설적으로 봤을 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 방지턱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일부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는 높이가 조금 낮게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게 설치된 부분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전반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박사님, 지금 저희가 쭉 걸어왔는데 펜스가 쫙 잘 이어져 있다가 여기가 지금 저게 정문이잖아요. 네, 정문이네요. 근데 정문인데 정작 지금 이쪽에는 펜스가 없어요. 어차피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는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만큼은 그 펜스, 위치가 안전 됐든 펜스나. 안전 펜스를 동일하게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뒤에 카메라 감독님 뒤쪽으로 보면 네. 저 정차된 차 있잖아요. 그렇죠. 저 불법 아닙니까? 네,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이게 불법 주정차가 돼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이쿠 하는 순간 이쪽에서 오는 차랑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우리 건데. 어린이들은 이렇게 뒤에서 차가 오는지 모르고 뭐 평소 배웠죠. 차량 오는지 확인해라. 네. 그럼 여기 있다가 저쪽 반대편 차량을 확인합니다. 맞아, 이렇게 보면 네. 차 지나가고 갔으니까 가야지 하는데 여기서 정작 오는 거죠. 근데 운전자는 어린이를 발견 못하죠. 차보다 훨씬 낮잖아요. 저학년,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키가 낮기 때문에 더 발견이 어렵고. 지금 여기는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측으로 지금 저희가 꺾어서 네, 쭉 내려온 건데 좌측 반대쪽이랑은 네. 느낌이 확 달라요. 다르죠. 횡단보도가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네, 않다 네. 보니까 성인들도 네. 지금 그냥 이제 차 이렇게 피해가면서 지금 건너고 계시는 모습들을 계속 봤거든요. 아니 여기다 왜 횡단보도를 안 해놨을까? 이게 아이들 다 다니는 곳인데. 애들을 태우기 위해서 차들이 또 서 있어요. 예.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도 감당이 안 돼요. 학생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으니까. 예. 차가 빨리 달릴 때, 네. 좀 빨리 달릴 때 그 건너기가 좀 무서워요. 건너기가 무서워요. 제가 그 파란불에서 지나가는데 네.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아 이거 학교 앞에서 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네. 차가 네. 그럼 빨간불이면 지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슉 지나가가지고 되게 네. 놀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신호등이요. 신호등. 있잖아. 아 근데 저게만 있고 여긴 없잖아. 저게만 있고 여긴 없으니까. 아. 자 오늘 전재호 박사님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의 실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 나와서 직접 스피드건으로 체크도 해봤고요. 주변의 안전 요소들, 위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도 직접 불러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잔재해 있다.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저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습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은 저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 운전자들이 그걸 한다면은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TV민생연구소 차성연구원 김기환 책임연구원 전재호 였습니다. 였습니다. 네, 아, 네. 명콤비네요. 명콤비예요. 자, 우리 네. 김기현 리포터 네. 차성연구원 네. 어린이 보호구역 직접 갔다 와 보셨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화면으로 봐도 너무 좀 위험한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직접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등굣길과 좀 하굣길을 나눠서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갔던 때는 이제 하굣길이었고요. 보통 이제 등교 시간대는 사실 이제 어린이 그 녹색 어머니라고 하시죠. 그분들이 나와서 다 교통 정리를 해주세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데 하굣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학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픽업을 데리러 오시는 오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건데 어린이 이제 교통사고가 사실 뭐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합니다만은 이 줄어드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결국에는 제로가 돼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말 그대로 이제 보호구역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어린이 사고구역이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또 분장까지 하고 네. 귀에다 막 나뭇잎도 걸고 그렇죠. 네. 위장을 해서 했죠. 잠복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스피드건으로 측정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좀 대체로 좀 잘 지키던가요? 어땠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아마 전날
70대 정도의 차를 네.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만 위장을 했잖아요. 저희 제작진들은 하나도 숨질 않았거든요. 네. 이게 카메라가 있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해서 촬영 카메라.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제작진이 단속 카메라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랑 또 눈이 마주친 그런 운전자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일단 잘 지키기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운전자들은 좀 과속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거기는 단속 카메라도 없었나요 혹시? 그 지역은 단속 카메라 빼고 나머지는 다 있었는데 단속 카메라만 없었습니다. 그래 보통은 이게 학교 스쿨존은 예. 사실 다들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시야 네. 딱 나고 아이들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카메라까지 있으면 더 겁이 나서 조심하는데 네. 일단 카메라 다 설치돼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시속 30으로 설정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서울 도심이 60에서 50으로 10km씩 내려가고 네, 있던데요, 네, 네. 보니까. 예. 30이면 그렇게 낮은 것 같지도 않은데 저희들 보기에는 또 이렇게 관념으로 보면 굉장히 매우 낮은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요. 운전을 하다 예. 보면요. 실제 뭐 이게 좀 부끄러운 에피소드지만 저희 동네에 그 과속 카메라가 실제로 작동하는 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에 제 출근길에 설치가 됐었어요. 네, 근데 네. 올해 저기서 충분히 제가 속도를 낮췄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네. 36km, 37km 해가지고 딱지를 여러 개 끊었어요. 그래서 네. 시속 30km라는 게 본인이 체감하고 느끼는 것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낮은 속도로 해놨나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60에서 50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동영상이나 사고 영상 보면 덤이라고 해서 인형들을 차에 태우고 네. 오다가 충돌 사고 같은 거 영상 많이 보여주죠. 네. 참고 영상으로 네. 뭐 교통안전연구원 같은 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인형들이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출렁하면서 앞유리를 뚫고 다시 제대로 이런 영상 있죠. 끔찍하죠. 네. 근데 그게 시속 56km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그 정도로 차가 반파되고 충돌 속도가 상당히 높을 줄 아셨는데 네. 실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뭐 국도 7, 80으로 운행하지만 사고 직전엔 누구나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네. 시속 56에서 최대 64 정도에서 충돌 실험을 하거든요. 120, 30 충돌 실험은 없습니다. 네. 근데 시속 50여 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안 하면 튀어나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시속 60km가 넘는다 아이들의 치사율은 100%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30km로 줄여놓은 이유는 네. 아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충돌 부위가 달라요. 어른들은 하체, 다리나 이런 데 충돌이 되면서 실제 몸이 본네트 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은 신체 주요 장기가 있는 부위나 머리 부분에 직접 타격을 받기 아유, 때문에 야. 시속 30km가 넘을 경우에는 치사율이 어른에 비해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나 임상실험을 통해 가지고 시속 30km 미만으로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30km는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고속으로 다니는 습관에 예. 비하면 있지만 꼭 지켜야 되는 거네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 전문가께서도 감으로는 나도 30이라고 줄였다고 했는데 30 넘어 봤을 훨씬 때 넘습니다. 목적의식적으로 30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30으로 같습니다. 줄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계기판을 보셔야겠네요. 예,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체감상 예. 이 정도면 너무 낮지 않아. 농담으로 내가 걷는 속도랑 비슷한데 이 정도가 보통 사람들이 100m 달리기는 육상 선수들이요. 네. 시속 37km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도 훨씬 작은 느리게. 속도로 해야 네네. 시속 30km인 거죠. 그리고 보통 50, 60으로 다니다가 이제 줄이다 보니까 예. 꽤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을 제 하는 느낌은 거죠. 예. 제가 걸어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빠른 거리라. 그런데도 그게 네. 3, 40km가 넘는 그렇죠. 거죠. 예. 40, 30 중요하고 지키는 걸 하고요. 저도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 네네. 이거 이럴 때 쓰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궁금해요. 예. 분말을 언제 갖고 가신 거예요? 예, 네. 그러게 아까 주셔가지고. 올 예. 건데. 그 교수님 있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나갔던 학교가 그러니까 예. 정문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단속 카메라만 없고. 근데 오른쪽 구역은 펜스가 이제 가다 보니까 일단 딱 끊겨져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펜스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로 그냥 막 다녀요. 무단 횡단. 아까 영상에서 아무데나. 그렇겠지만. 예. 그럼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예. 없는데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예. 예를 들면 스쿨존이라는 게 나중에 책정이 되고 이제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 부분에 이제 상가들이 있었죠. 네. 그럼 상가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상가의 임대업이든 가게 하시는 분들은 펜스가 딱 쳐 있으면 손님이 안 온다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없어. 하시는구나. 아니 펜스가 더러우죠. 완전 막힌 것도 아니고 펜스인데. 참나. 그래도 이제 거기에 차를 어떻게 보면 그게 불법 주정차 되고 그걸 뭐든 못하는구나. 사러 다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멀리 공영주차 시설에 차를 대고 걸어서 살 이런 환경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보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가게나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 보호인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어떤 상권 보호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그렇게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구역이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 거기 주정차 금지 구역이죠. 그것도 맞아요, 그렇고요. 맞아요. 예, 예.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학교 정문 기준으로 300m 안에 다 반경 네네. 안에 예. 포함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우리 팀이 인생에서 두 번째 전격 제한. 예.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펜스를 다 차라. 아,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임차 상인들이 물건을 내릴 게 없다면, 예를 들면 이면도로 같은 데 돌아가서 뒤쪽에서 이렇게 내려갖고 오게 그렇죠. 한다든지. 아이들 없는 데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명우선이죠. 주정차를 제한하는 이유도 확실히 있거든요. 이거 뭐 그렇죠. 그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예. 스쿨존 절대 금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그 납품을 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정차를 금지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 예,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른들이 차 뒤로 돌아 나오는 게 보이지만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특히 이게 1톤 이상의 화물 트럭이나 오. 이렇게 물건을 실어내리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법 주정차 돼 있을 경우에는 그 뒤로 아이들은 앞만 보고 뛰거든요. 건너편에서 친구가 불러 솜사탕 들고 아휴. 아니면 엄마 차가 서 있어 그럼 엄마하고 엄마. 바로 뛰는 거지. 차 뒤로 머리를 내밀고 좌우로 보는 아이는 1000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맞아요,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위로 아이들이 움직임을 운전자들이 파악을 할 수 없다. 사고 위험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단속이 유야무야 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서 또 상권의 뭐 보호를 위해 가지고 펜스까지 없애버리니까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좀 생명이 좀 약간 좀 경시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정문 기준 우측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있고요. 근데 심지어 없는 곳도 있었어요. 신호등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횡단보도라도 있으면 아이들이 아 여기 횡단보도 있네. 그럼 건널 이제 수 그쪽으로 있다. 갈 텐데 예. 지금은 그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도로 사이로 막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법지대네요. 저기 보세요. 예, 저 보십시오. 예, 저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곳이. 바로 정문 기준으로 한 100m 안쪽에 다 저렇게 돼 있거든요. 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전문가들은 좌측으로 1, 20m 떨어져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네. 건너편은 집이 우측이라도 여길 이용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어느 정도 거리에 있으면 그렇죠. 좀 더 돌아갈 수 있다. 이 정도 거리는 이동해서 이용해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에 촘촘히 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가장 짧고 이용률이 많은 것으로 쇼컷으로 가는 게 그렇죠. 네. 아이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용률이 많은 지역에다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의무조항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건 교수님 아이들만이 아니라요. 어른들도 귀신처럼 가장 짧은 코스로 갑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옛날에 개구멍이 생겼습니다. 예. 아, 그것도 그 학생들만 이용한 게 아니에요. 개구멍. 그게 제일 빠른 코스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구멍도 만들어놓고 횡단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실제 선진국에서는요. 네. 보행사고가 생겨나 보행자가 많은 곳은 다 횡단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보행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건널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다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가야 되지 제가 않겠습니까? 첨언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전에서 코레일 거기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는데 이렇게 담들이 나무로 되어 있죠. 네. 그 밑에 표지판 큰 게 서 있습니다. 여기는 통로가 아닙니다. 사고시 코레일에서 책임을 안 집니다. 길이 나 있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외국에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를 체험하다가 우리 대학 때도 보면 캠퍼스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돌아가게 다 통로 해놨죠. 네. 외국은 그냥 두고요. 1, 2년 정도 봅니다. 네. 사람들 발자국이 가장 많이 난 자리에 돌을 깔면 되죠. 와.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인식이 거예요. 차이네요. 실제로 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길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그 길을 길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를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보고 일로 길 다니면 돼. 동선을 자기 마음대로 꾸며놓고는 어머, 어머. 나머지 구역을 진입하지 말아라라고 인위적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불법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끼포터님. 예. 거긴 횡단보도에 지금 우리가 다니고 확인했잖아요. 예, 예. 우리 이거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서울시에 바로 120으로 제안하죠. 아, 제가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 걸고 다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해달라. 예. 아니, 이거 그러니까 한번 다음 주에 보고 드리자고. 이게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구라고 하는 강남구가 저 그러니까요. 정도면 전국적으로 뒤지면 정말 조사해 위험한 보면 곳이 횡단보도도 많겠어요. 없고 펜스도 없고 이런 데 많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민원을 제기해 봤거든요. 네. 강남구에다 만약에 전화하잖아요. 네. 그러면 담당 부서가
계속 뺑뺑이 돌 거예요. 알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지금- 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예, 시스템도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공무원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서 이런 부분들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 현장에서 1시간만 있어도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야겠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상인분들도 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네, 이런 예. 것들을 그냥 저희가 방송으로라도 이렇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그 횡단보도 이야기를 하긴 네. 했는데 그 외에도 횡단보도에 어린이 사고들이 꽤 많이 있어서 시스템을 하나 도입한 게 있죠. 옐로 카펫이라고. 저 사진 봤어요. 네, 너무 예쁘던데요? 노란색으로 지금 네, 그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곳인데, 네. 네, 이거는 잘 된 거죠. 근데 좀 한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잘 된 건데요. 두 가지 면에서 있죠. 지금 자료화면 나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겨울철에 이렇게 검정이나 짙은 색의 보호색 같은 거 입고 있으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네. 그런데 저 안에 아이들이 서 있다. 일단은 아이들은 또 재밌으니까 절로 모이는 집중 효과도 있고 예. 저기에 아이들이 대기 중에 네. 신호 대기나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로 한쪽에 밀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주변의 차량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경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눈에 확 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좋은 효과를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저 경우에요. 키포터님도 갔다 왔으니까. 네. 제가 모여 있는 곳에 눈에 띄는 건 좋은데 아예 횡단보도랑 건너까지 아예 저 색깔로. 입체적으로 다 입체로. 발라가지고 네. 누구라도 일단 멈추기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더 효과가 있으려면 예, 훨씬 좋죠.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는 뭐 지역별로 그 횡단보도를 야간에 잘 보이도록 불이 쫙 그러니까요. 비춰주는 거 예, 있죠. 동일한 그런 효과를 것처럼 예, 말씀하시는 것 실제로 같아요. 횡단보도에 색깔만 깔려 있어도 그렇죠. 훨씬 주의가 되더라고요. 네, 뭐 우리 네. 이렇게 그 교차로 돌 때도 그게 그렇죠. 사고를 많이 아, 예, 줄여준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밑에 그 교차로 초록색, 해주고 주황색으로 이제, 그것처럼 예. 아예 저쪽 옐로 카페도 있고 건너편도 해놓고 건너는데도 완전히 입체적 딱 해놓은 거예요. 눈에 예. 띄게 불로.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도 안 부딪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파란색도 재미상 있고. 저 노란색을 예, 밟고 저 건너기 지금도 위해서.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네네. 저거는 와.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한 자료인데 네.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네. 스페인 마드리드에 실제로 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름이 스페인 갔다 온 거 아니었어요? 스페인은 다녀오긴 했는데 저기는 못 갔어요. 아, 예. 네네. 근데 이제 이름이 재미있는 횡단보도예요. 재미있네요, 정말로. 그 불가리아 이제 아티스트가 직접 이제 저걸 고안을 한 건데 어떤 그 뭐랄까 기하학적인 어떤 디자인에다가 색감 자체가 굉장히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네 이렇게 네. 해서 횡단보도로 그러니까 가게 되니까 무단 횡단도 막아주고 오로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운전자도 운전자도 보니까 보게 되네요. 그렇죠. 조심하게 되고. 그렇죠, 아,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 운전자들도 이렇게 봤을 때 네. 그 시야가 밑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올수록 뭔가 저게 눈에 확 띄는 네. 그런 시각적인 예, 실제로 디자인을 띕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맞아요.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자, 같다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우리 차성 연구원이 네.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아예 오늘 네. 지금 이 순간 알려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딱 안전 김기현 수칙. 리포터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교통안전선을 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선, 왜냐하면 안전선은 말 그대로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정지선이거든요. 이 정지선에는 반드시 정지, 스탑을 해주시고요. 스탑. 자, 두 번째. 급제동을 하지 않는 거. 요거는 본인들의 어떤 차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차 건강에도 좋고, 그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까지, 생명까지 지킬 수 있다는 점. 네. 자, 세 번째는요, 통행 속도는 몇 킬로죠? 30 이하. 예, 30 이하예요. 이하. 예, 이하. 31도 안 됩니다. 네. 30까지, 네. 맥시멈 30까지. 그래서 절대 서행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는 하게 되면은 이제 사각지대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또 키가 작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도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야. 마지막, 5번째는 아마 이제 어른들도 이건 솔직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왜 경적 울리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오, 아이들은 제발. 더 놀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쿨존만큼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이 경적 사용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 저 할 말 많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차 안에 있으니까 자기 경적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질을 못 참아갖고 빽빽 동네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도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는 대한경적도 고민해왔어요. 대안적 어떤 게 있을까요? 조그마한 경적 소리, 아주 작은 경적 소리나 뭐 예를 들면 노래. 길 좀 비켜주세요 네. 정도의 말만 나가는 네. 그 꽝꽝 울리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정말 메가폰 죄송한데 든 길 좀 사람도 비켜주세요. 있었어요. 아니 네. 물으면 정말 죄송한데 길 좀 비켜주세요 하면서 상호성이 나가는 거죠. 상호성 해야죠 이제 리포터님. 상호성은- 어린이 안전 상호성. 아, 갑자기요. 상어성은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가사를 정확히 몰라서 갑자기 그 따르릉 얘기가 예. 나와가지고 따르릉 따르릉 멈춰주세요.
어린이가 지나갑니다. 멈춰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야, 아니, 잘했어요. 잘하세요. 네. 갑자기 뭐 개그맨 저기 시험 보는 네, 갑자기 왜 예, 그러셨죠? 예, 네. 당황스럽네요. 아니 너무 예. 좋아가지고 끼포터님이니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예. 정말 안전하게 그 기본은 안전이다. 맞습니다. 네. 또 지금 현장에 또 누가 나가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차성연구원으로 활약해주신 김기한 리포터는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벌써요? 네, 아쉽죠? 아니 또 스페인 같은 데 갔다 와야 되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전한 거. 인천공항으로 바로 지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계속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주제이긴 한데요. 조금은 다릅니다. 요즘 네. 그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 어린이들, 자녀분들에게 선물 많이 해주시죠. 그 중에 1위 뭔가요? 우리 남자아이들은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작가님도 이 아들한테 자전거를 사줬는데 오늘 사고가 났대요. 안타깝게도. 오늘 그래서 또 넘어졌구나. 네, 그래서 그 자전거 안전사고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한강공원에서 이 자전거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맹수지 연구원을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러보죠. 맹수지 연구원! 네, 어린이날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린이날 교통사고 중 4.5%가 바로 이 자전거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았는데요.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많은 가족분들이 지금 자전거를 함께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안전 수칙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잘 지키고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분을 직접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 네, 지금 한강공원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 집에서 날씨도 좋고 그래서 지금 자전거 타러 나왔어요. 아, 네, 자전거 좋아해요? 재미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안전장비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왜 못했어요? 그 집에서 갑자기 나오느라 여기서 자전거 돌려 그래서 준비를 못했어요. 아, 착용을 꼭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나요? 네. 네, 어머니 뭐 집에서 준비를 못 해왔다고 아이가 그러는데요. 평소에는 잘 준비하시는 편이세요? 아, 네, 평소에는 그 안전모랑 무릎보호대랑 다 착용하는데요. 오늘 갑자기 장소가 정해져가지고 대여를 해가지고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네, 안전장비 대여는 못 하셨나 보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전거 운행 사고가 한 해 평균 15,000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자전거 사고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사고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자전거 안전수칙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구를 완비하고요. 정기적으로 브레이크를 점검하고 또 키높이에 맞는 자전거를 탑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월은 자전거 안전사고, 또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한 달이니까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탑승하기 전에 자전거 수칙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맹수지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네. 네, 안전사고 중에서 이 자전거 안전사고도 꽤 그러니까요.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혹시 헬멧
보호장구 착용 예. 의무화해야 돼요. 그게 교수님이 딱 불편하니까 하나 뭐 안 끼게 기급치 되는 않았기 아이들에게 네. 자전거 탄 아이에게. 아이들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네. 근데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은 아이들이나 사람들의 보행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안전 주시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휙 지나가면 휙. 사고 위험 너무 크거든요. 예. 그거 아우, 반드시 제발요. 지켜주도록 오케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네. 또 사고가 많이 나는 게 학원 차량 아니었나요? 학원 차량, 제가 아까도 학원 말했잖아요. 차량에서 뭐 부딪히고 심지어 안에 방치되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있고 예. 가장 유명했던 거 2013년에 3살 아기였어요. 김세림 양이 네. 어린이집 통합버스에 그렇죠. 치여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너무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꼭 탑승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보조 선생님이든 누구든. 그래서 그 이후로 세리미법이 만들어졌는데 통학버스 승하차 때, 그러니까 주행 때도 그렇지만 승하차 때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린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달리더라고요. 그쵸? 네, 아닌가요? 세리법 예, 뭐 맞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2013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3세 아이가 네. 이제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서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 법이 만들어지고 17년부터 모든 차량들에 의무화됐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이게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뭐 통학버스 같은 데는 뭐 지켜지고 감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학원 차량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없이 탑승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아주 끔찍하고 아찔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출퇴근 버스나 통학버스를 제외하고 학원버스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에 출입이 많은 요즘의 세태를 반영한다면 이런 것들이 확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어떤 감시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스쿨존은 비교적 사고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네.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원존에서 네. 사고 많이 나고 있다 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통학버스는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졌는데. 학원 차량 동승버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세림법 적용 대상이긴 하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3세 아이가 또 승용차에 참변당한 일도 있고 예. 지난 이제 4월 25일 같은 경우는 울산의 아파트에서도 아이가 3세 아이가 보행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문제는 이게 운전자가 이게 아파트 단지에는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거기 횡단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도로교통법에 제한을 받지 않은 사유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분명히 믿고 보행 통로다 해서 걸어가는데 거기서 나간 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어떤 가중처벌 사항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예. 네, 다니는 곳은 다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집 주변,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워낙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많이 이제 오고 가다 보니 여기서 사고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도로교통법 적용에서 예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고, 지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게 인도 쪽에 포함이 돼 있었고 거기에 아파트의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적도상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만 지적도상 거기가 땅의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유지다라고 해가지고 교통법에 적용을 안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펜스도 없었고 이런 어떤 눈으로 확인하기 아이들이 뭐 지적도를 떼어가지고 토지대장 떼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어떤 편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좀 지우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고 국회에 묶여 있는 부분이 좀 아직도. 있습니다. 예. 아니 이거 빨리 일을 하셔야지. 지금 싸움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이 외를 만드는 거야 아니면 새로운 입법을 하는 거니까 이건 옛날부터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아파트가 이제 일종의 사유지고 네네. 이렇게 특히 막혀 있는 길인 경우에는 예. 예를 들면 음주운전도 적용 안 된다는 경우도 있었고 네, 교통사고 그렇죠. 적용 안 되는데 맞습니다. 다만 뭐 아파트 중에서도 그 차량과 차량이 외부로 연결되는 경우는 뭐 거기는 그렇죠. 예외적으로 도로로 돼갖고 음주운전 견다 뭐 네네. 이렇게 뭐 저도 본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럼 이것은 아파트 내 교통사고를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실제 국회에 지금 법안이 제출됐다고 아까 교수님 그렇죠. 말씀하셨죠. 근데 2년 가까이 계류 중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도로교통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보다 이게 일반 운전자와 그다음 보행자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아. 내 아이고 내가 다니는 네. 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고 보행자 이웃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완전히 관통해서 가로지르면서 중앙선이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예. 일반 도로처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바로 연결돼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사유지로 공터라고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갖고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맞네요. 사유지, 공유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아니든 밖이든 일단 사람이 이제 운전대를 잡으면 인격이 좀 변하는 게 있잖아요. 네. 차 위주가 돼버리잖아요. 네. 어쩜 그렇게 일심동체가 돼버린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고 어르신들도 있다고요. 허리 구부정하셔서 빨리 못 걸으시거든요. 너무 느린 사람, 너무 빠른 자전거 이런 거 좀 주의하셔서 운전했었으면 그러니까 교수 좋겠습니다. 말씀 딱 맞는 게 도로보다 지금 더 처벌 안 받는다는데 사실 도로보다 더 처벌받아야 된다. 그냥 여기는 보행자들은 보행자길로 알고 아파트 단지 안을 걷잖아요, 주로. 네. 그러니까 더 처벌해야 된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중처벌이 맞는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거나 보행자길로 들어가는 순간 운전자들은 여기는 내 길이 아니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중처벌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또 스쿨존인데 스쿨존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다른 일반 도로에 비해서 2배가 되어 있죠. 지금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여러 가지를 2배로 부과를 하면서 운전자들에게 보다 더 주의를 하고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정차도 안 되는 곳이니까 불법 주정차 하면 지금 뭐 7월부터는 5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한 10만 원 정도 자, 그렇게 낸다고 보면 될 것 깨알처럼 같고요.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저거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네. 알 것 같아요. 자, 잘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나 일반 도로 10점에서 20점으로 벌점 벌점이 올라가고요. 있고요. 예, 범칙금도 있어요. 다 2배예요. 6만 원이 12만 원 되고 예. 4만 원이 8만 원. 저번에 들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2배로 다 뛰는군요. 네. 네. 끔찍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저 지금- 벌점 피하시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가중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쿨전 가중처벌처럼 네. 아파트 단지 내에도 그렇죠. 가중처벌.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가고 실제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네. 많아요. 대리운전을 하고 와서요. 주차장이 뭐 몇 동 앞이다 복잡하고 지하 2층 하니까 아파트 네. 입구 딱 들어서자마자 가시라고 하고 본인이 운전한 경우 그런 거 상당히 많죠. 많이 봤어요. 예. 왜? 사유지니까 음주운전 단속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큰일 나죠. 마찬가지 얘기가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좀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네요. 예. 예. 이게 벌써 근데 발의는 된 거잖아요. 2년 동안 계류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왜 계류 중이죠? 국회 상황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다들 들으시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늘 듣습니다.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늘 계류 중인 거고 그게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은 하루빨리 통과되고 예.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자,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정치 비평 방송 안에서 국회가 빨리 이런 걸 노려야 된다는 촉구 정도만 하고 네. 마무리하되 교수님, 근데 오늘 우리 어린이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예, 근데 예. 한국이 사실 어린이 안전이 아니라 어른들 교통 안전도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유명하잖아요. 예. OECD에서 교통 안전이 최하위 수준이나 들었는데 예. 실제 그런가요? 예. 그런 통계는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뭐 그 자동차 사고 발생률도 1위 국가고 사망 사고도 거의 뭐 수위다고 들었는데 예. 한번 그거까지 한번 해서 예.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안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스웨덴이나 일본에 비해서 3배가량 된다는 통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 제가 운전을 해보면 실제 도로의 운영 시스템이나 이런 인프라가 해외에 비해서 많이 운전자의 의지가 많이 반영돼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정지선 같은 경우도 좀 앞으로 나가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자리에 내가 정차를 못하면 다른 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강제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운전자들이 각성을 해야겠죠. 안전이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 보행자가 최우선이다.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보행 우선이라는 원칙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보행 우선. 그 운전자도 밖으로 나오면 보행자거든요. 왜 네, 그 생각을 그렇죠. 안 할까요? 전혀 안 하고 있죠. 저도 지금 들으니까 아차 싶으네요. 그쵸? 예. 네, 차 밖으로 내리면 그때부터 당신도 보행자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 한 줄 예. 정리인가요? 갑자기 정리가 되네. 그러고 보니 49분이 다 돼가네요. 예,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결국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교수님 아무튼 인상적인 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튼 제도 정비, 그렇죠. 그다음에 인프라, 인프라 예를 들면 그렇죠. 정지선을 넘었다. 예. 그럼 막 소리가 나버리는 거야. 막 그렇죠. 창피하게. 예, 예, 예. 그럼 아예 그러지 창피하게. 못하게. 예. 그거 재밌네요. 그게 창피해서라도 막 소리가 막 너 뭐하니? 막 이런 소리가 나버리면 괜찮네요. 아예 뒤로 가거나 아니면 그게 싫어서 예. 아예 등 딱 지키겠죠. 너무 그러면 횡단보도랑 붙이고
너 지금 뭐야? 막 이런 소리 계속 녹음은 소장님이 직접. 아니, 괜찮겠네요. 횡단보도 네. 가로막고 예. 이렇게 서 있는 차들은요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손가락질하면서 좋습니다. 지나가죠. 이게 아이디어 많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요. 네. IoT 기술이나 이런 걸 끝도 할 수 통해서 없지만 이 이렇게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좀 것 같네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리포터는 지금 공항으로 갔다면서요? 아, 또. 벌써요? 네, 출장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도 우리는 민생에 집중합니다. 본격 시민 편의 방송 여기는 TV 민생 민생 연구소! 연구소였습니다.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5시요.